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가을 내내 정성껏 키운 주황빛 당근들을 뿌듯한 마음으로 수확해서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뒀는데 막상 한겨울에 꺼내보니 물컹해지고 곰팡이까지 피어서 반 이상을 버려야 했던 속상한 기억 말이에요.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쓰라리게요. 분명 보관 방법은 책에서 본 대로, 유튜브에서 본 대로 똑같이 따라 했는데 왜 내 당근만 이렇게 배신을 때리는 걸까? 정말 답답했죠. 오늘 바로 그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보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씨앗을 심었던 거죠. 이 영상에서는 제가 수년간의 실패를 통해 알아낸 겨울 저장용으로는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당근 3가지 품종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텃밭에도 이 녀석들이 자라고 있을지 몰라요. 제 경험이 여러분의 소중한 수확물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최악의 품종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 어떤 당근은 겨울을 잘 나고 어떤 당근은 한 달도 못 버티고 썩어버릴까요? 핵심은 바로 품종의 특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당근을 그냥 당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근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크게 조생종과 만생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생종은 빨리 자라고 수확 시기가 이른 품종을 말합니다. 이런 품종들은 보통 수분 함량이 높고 조직이 연해서 갓 수확했을 때 아삭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죠. 샐러드나 주스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반면에 만생종은 자라는 기간이 길고 늦가을에 수확하는 품종입니다. 이 녀석들은 조생종에 비해 수분 함량이 적고 조직이 단단하며 당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바로 이 특성 때문에 추운 겨울을 버텨낼 힘, 즉 저장성이 높은 겁니다. 결국 겨울 저장용 당근 농사의 성패는 씨앗을 심는 봄에 어떤 품종을 선택하느냐에서 이미 절반 이상이 결정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영광의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텃밭에 심어보셨거나 마트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 바로 낭트 품종입니다. 이 녀석은 프랑스 낭트 지역의 이름을 딴 품종으로 모양이 매끈하고 끝이 둥글둥글해서 아주 예쁘게 생겼죠. 색깔도 선명한 주황빛이라 수확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당근입니다. 무엇보다 낭트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맛입니다. 갓 뽑아서 먹어보면 그 아삭함과 풍부한 단맛이 정말 일품이거든요. 심이 거의 없고 부드러워서 아이들 간식이나 샐러드용으로는 이만한 당근이 없다고들 합니다. 저도 처음 낭트를 키웠을 때 그 맛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당근이라면 겨울 내내 먹고 싶다 는 생각에 그해 가을 낭트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심었죠. 그리고 그게 바로 제 첫 번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낭트 당근은 앞서 설명한 조생종의 대표적인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자라고 수분이 많고 껍질이 얇죠. 바로 이 점이 생으로 먹을 때는 엄청난 장점이지만 저장을 하려고 하면 치명적인 단점으로 돌변합니다. 얇은 껍질은 외부의 균이나 환경 변화에 아주 취약합니다. 수확하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아주 작은 상처만으로도 쉽게 곰팡이가 피거나 썩기 시작하죠. 게다가 수분 함량이 높다는 건 그만큼 빨리 무르고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신선한 상추를 냉장고에 오래 보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낭트 당근은 스스로를 보호할 단단한 갑옷도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체력도 부족한 말 그대로 온실 속 화초 같은 품종인 셈입니다. 이걸 모르고 저는 그저 맛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겨울 창고를 낭트로 가득 채웠던 겁니다. 그해 겨울,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완벽하게 맞춘 저장 상제 낭트 당근을 정성껏 담았으니까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꺼내 먹을 때마다 여전히 아삭하고 달콤했죠. 하지만 2달째 접어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아래쪽에 있던 당근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설마 하는 마음에 상자를 뒤집어 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멀쩡해 보이던 당근들 중 상당수가 부분적으로 물컹해져 있었고 어떤 것들은 하얀 곰팡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좀비처럼 썩기 시작한 당근 하나가 주변의 멀쩡한 당근까지 감염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애써 키운 당근의 거의 절반을 눈물을 머금고 버려야만 했습니다. 낭트는 죄가 없죠. 제가 그 품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린 탓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낭트 품종으로 저장 잘만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량으로 수확할 때 상처가 전혀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문지 등으로 하나하나 개별 포장해서 냉장고 신선실처럼 완벽한 조건에 보관한다면 1~2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겨울 저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늦가을에 수확해서 다음 해 봄까지 최소 1~2달 이상을 먹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낭트는 명백히 부적합한 품종입니다. 수확량의 일부를 잠깐 저장해두고 빨리 먹을 용도라면 괜찮지만 주력 저장 품종으로 선택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도박과도 같습니다. 차라리 낭트는 딱 먹을 만큼만 조금씩 자주 심어서 가장 맛있을 때 바로바로 수확해서 드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낭트 품종에서 얻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맛있는 당근과 저장 잘 되는 당근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 우리는 흔히 시장에서 사 먹는 맛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생각하며 그 품종을 그대로 밭에 심으면 겨울 내내 그 맛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통 시스템은 신선도를 유지하는 최적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집 창고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겨울 저장을 목표로 하신다면 단순히 현재의 맛보다는 품종이 가진 내재적인 저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만 합니다. 낭트는 봄에 심어서 여름에 맛있게 먹는 당근, 딱 거기까지가 이 품종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이제 이 쓰라린 첫 번째 경험을 뒤로 하고 저를 또 한 번 좌절시켰던 2번째 품종을 만나보러 가시죠. 2번째로 여러분의 저장고를 위협할 품종은 바로 파리 지앵 마켓 또는 샹테네 같은 단구형, 즉 짧고 뭉툭하거나 동그란 모양의 당근들입니다. 이 당근들은 정말 귀엽게 생겼습니다. 마치 작은 순무나 알타리무처럼 동글동글해서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죠. 자라는 기간도 짧고 뿌리가 깊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화분이나 작은 상자 텃밭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 초보자들이나 도시 농부들이 재미삼아 많이들 심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 귀여운 모양에 혹해서 이걸로 당근 피클을 담그면 정말 예쁘겠다는 생각에 한동안 즐겨 키웠습니다. 수확해서 바구니에 담아두면 그 자체로도 정말 예쁜 그림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귀여운 외모 뒤에는 아주 까다로운 성격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동그란 당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표면적입니다. 일반적인 당근처럼 길쭉한 모양이 아니라 동그랗거나 짧고 뭉툭하기 때문에 같은 부피의 길쭉한 당근에 비해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표면적이 넓다는 것은 곧 수분이 증발할 공간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장고에 넣어두면 다른 당근들보다 훨씬 빨리 쭈글쭈글해지고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바람 빠진 공처럼요.
한 달만 지나도 갓 수확했을 때의 탱탱함은 온데간데 없고 수분이 빠져나가 질긴 껍질만 남게 되기 일쑤입니다. 또한 흙에서 뽑을 때 상처가 나기 쉽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길쭉한 당근은 위쪽을 잡고 쑥 뽑으면 되지만 동그란 당근은 흙 속에 꽉 박혀 있어서 호미 같은 도구를 사용하다가 표면에 상처를 내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부패로 가는 지름길이 되죠. 제가 겪었던 최악의 기억 중 하나가 바로 이 동그란 당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해에도 어김없이 동그란 당근을 많이 수확해서 저장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깊어지면서 당근에서 흙냄새가 아니라 뭔가 쿰쿰하고 씁쓸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수분이 빠져 쭈글쭈글해진 당근들 사이로 몇몇 녀석들은 아예 검게 변해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썩은 당근에서 나온 쓴맛이 주변의 멀쩡한 당근들에까지 배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서 요리를 해봐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끔찍한 쓴맛이 났습니다. 결국 그 상자에 있던 당근은 모양이 멀쩡한 것들까지 전부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 귀여운 외모만 믿고 덤볐다가 아주 호되게 당한 셈이죠. 물론 이 동그란 당근들도 나름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좁은 공간에서 키우기 좋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봄에 심어서 초여름에 바로 수확해서 먹는 용도로는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통째로 오븐에 굽거나 피클을 담그면 모양이 예뻐서 요리의 재미를 더해주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겨울나기를 위한 장기 저장용으로는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꼭 저장을 해야겠다면 흙을 털어낸 뒤 바로 랩으로 하나씩 꼼꼼하게 싸서 김치냉장고 같은 곳에 보관하는 편이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수확량이 많을 경우 그렇게 일일이 포장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결국 이 품종은 즐거움을 위한 당근이지 생존을 위한 당근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동그란 당근의 실패는 저에게 모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채소의 모양은 단지 보기 좋은 것 혹은 품종의 특이함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모양에는 수천 년간의 농업 역사 속에서 저장과 보관에 유리하도록 진화해온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당근이 길고 뾰족한 원뿔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은 땅속 깊이 뿌리 내려 양분을 잘 흡수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확 후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처가 날 확률을 줄이는 저장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특이하고 예쁜 모양의 채소들은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지만 겨울을 나기 위한 비상식량을 준비하는 진지한 농부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형태가 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주자는 특정 품종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쩌면 앞선 두 품종보다 더 위험하고 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정체불명의 값싼 조생종 씨앗입니다. 종묘상이나 인터넷 쇼핑몰에 가보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많은 양의 씨앗을 담아 파는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포장지에는 품종 이름 대신 그냥 아사기 당근, 조생 당근 이런 식으로만 쓰여 있거나 아예 품종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죠. 가격이 싸고 양이 많으니 왠지 이득인 것 같아서 덜컥 구매하기 쉽습니다. 저도 초보 시절에는 당근이 다 거기서 거기지라는 생각으로 이런 씨앗들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참담했습니다. 이런 저가형 조생종 씨앗들의 가장 큰 문제는 목적입니다. 이 씨앗들은 장기 저장을 염두에 두고 육종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빠른 성장과 많은 수확량에만 초점을 맞춰서 개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수확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당근의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고 수분만 가득 머금은 채로 몸집만 빨리 키우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크고 실해 보이지만 막상 잘라보면 심이 굵고 섬유질이 많거나 심지어 속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맛도 밍밍하고 당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한마디로 속빈 강정 같은 당근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이런 당근은 저장성이라고 할 것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런 당근들을 저장고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낭트 품종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수분만 많고 조직이 엉성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온도나 습도 변화에도 쉽게 얼거나 썩어버립니다. 특히 뿌리 끝부분부터 검게 변하면서 썩어 들어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한번 썩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지난 가을, 저는 실험 삼아 이런 정체불명의 씨앗으로 키운 당근 한 상자와 저장용으로 검증된 만생종 당근 한 상자를 같은 조건에 보관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달 뒤 만생종 당근은 거의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정체불명 당근 상자는 거의 액체처럼 변해버린 녀석들과 곰팡이로 뒤덮인 녀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자에서 나는 악취는 정말 끔찍했죠. 많은 분들이 씨앗을 살 때 가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겨울 저장용 작물을 키울 때는 이 생각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씨앗값 몇 푼 아끼려다가 몇 달간의 노력과 비료값,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확물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 봉투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신뢰할 수 있는 종묘 회사에서 생산한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품종 이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품종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만생종인지 저장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60일 당근, 초스피드 당근처럼 빠른 성장만을 강조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면 일단 저장용으로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 세 번째 실수는 저에게 기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올해 어떤 품종의 씨앗을 심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텃밭 일지를 쓰면서 A 품종은 맛은 좋았지만 저장은 실패, B 품종은 모양은 안 예뻐도 겨울 내내 아삭했다. 와 같이 기록해 두면 다음 해 씨앗을 고를 때 아주 강력한 나만의 데이터가 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품종이 내 텃밭 환경과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올해부터 작은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내가 심는 작물들의 이름과 특징, 그리고 결과를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보세요. 1, 2년만 지나도 그 기록들이 여러분을 텃밭 고수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겨울 저장을 망치는 최악의 당근 3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맛있지만 연약한 낭트 같은 조생종. 둘째, 귀엽지만 수분 증발이 빠른 파리지앵 마켓 같은 단구형 품종. 그리고 셋째, 정체는 불분명하지만 실패는 확실한 이름 없는 저가 조생종 씨앗이었습니다. 이 3가지는 제가 직접 돈과 시간, 그리고 땀을 투자해서 얻어낸 피해야 할 리스트입니다. 이 녀석들은 겨울 저장이라는 혹독한 시험대 위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품종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각의 목적에 맞게, 즉 바로 수확해서 신선하게 먹는 용도로는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장기 저장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당근을 심어야 할까요? 최악의 품종들을 알았으니 최고의 품종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겠죠.
정답은 앞서 말한 최악의 조건들을 정반대로 뒤집어 보면 나옵니다. 즉, 성장 기간이 길고 늦가을에 수확하는 만생종이어야 합니다. 또한 껍질이 비교적 두껍고 단단하며 조직이 치밀하고 수분 함량이 적어야 합니다. 모양은 수분 손실이 적은 전통적인 원뿔 형태가 유리하죠. 이런 품종들은 보통 생으로 먹었을 때 조생종만큼 아삭하거나 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을 가해 요리하면 숨어있던 단맛과 풍미가 살아나고 무엇보다 겨우내 우리 집 저장고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대표적인 저장용 만생종 품종으로는 단버스, 임페라토르, 쿠로다 같은 이름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품종들은 이름부터가 뭔가 강인하고 믿음직스럽지 않나요? 이 녀석들은 조생종처럼 빨리 자라주지도 않고 모양이 투박하고 못생긴 경우도 많습니다. 키우는 내내 이거 제대로 자라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늦가을 첫서리가 내릴 무렵 수확해서 땅속에 묻거나 저장고에 넣어두면 이듬해 봄까지도 그 신선함을 유지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마치 젊을 때 화려하게 살다 일찍 지는 삶보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오래도록 빛을 발하는 삶과 같다고나 할까요? 여러분의 텃밭 계획에 반드시 이 믿음직한 만생종 품종들을 포함시키시길 바랍니다. 씨앗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한 해 농사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그의 겨울, 우리 가족의 식탁을 책임질 중요한 식량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화려한 이름이나 빠른 수확을 약속하는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내가 이 작물을 키우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적이 저처럼 자급자족하는 겨울 식량 확보라면 선택의 기준은 명확해집니다. 맛이나 모양, 성장 속도보다는 오직 저장성 하나만을 보고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수많은 실패 끝에 제가 얻은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아까운 수확물을 버리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당근 겨울 저장의 열쇠는 수확 후 보관 기술이 아니라 씨앗을 심기 전 품종을 선택하는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낭트처럼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파리지앵 마켓처럼 귀여운 외모에 현혹되지 말고 이름 없는 씨앗의 값싼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대신 조금은 투박하고 더디게 자라더라도 겨울의 추위를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만생종 품종을 선택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수확물을 봄까지 안전하게 지켜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년 봄 씨앗을 고르러 가실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최악의 유형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겪었던 실패담 어떠셨나요?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 하마터면 나도 저렇게 심을 뻔했네 하고 가슴을 쓸어내린 분도 계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겨울 저장을 망치는 최악의 당근 3가지는 첫째, 맛있지만 너무 연약한 조생종. 둘째, 귀엽지만 수분을 쉽게 잃는 단구형 품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렴하지만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정체불명의 씨앗입니다. 이 3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당근 저장 성공률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 텃밭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겪었던 최악의 저장 실패 작물은 무엇이었나요? 당근도 좋고 다른 채소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실패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 더 나은 농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